날이 참 좋은 3월의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동네 모임을 만들어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모임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국에만 있으니까 좀 저처럼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문화와 그런 자연스러운 영어로 얘기하는 게 좀 그리워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저처럼 살다 온 사람은 없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제가 좀 영어를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참 좋은 게 우리나라는 이런 신뢰라는 기반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목적에서 모이자 이러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참 아름다운 그런 한국의 살기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 외국에 살진 않은 그런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영어를 얘기를 들은 거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실수를 여전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만 살아서 한국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이렇게 좀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완전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한국에만 계신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고방식 때문인 건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문법 번역식으로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이게 문법을 공부해서 이게 단어를 외운 다음에 그 단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영어로 되게 이상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래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고 일본인들이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와 한국어는 단어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모임에서 어떤 분이 너 되게 도전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You are a challenging person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You are a challenging person 이라고 말하면은 너 되게 힘든 애다. 야, 너 되게 좀 되게 다루기 어려운 애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영어에서 challenging은 힘들다라는 말에 긍정적인 말로 쓰여요. 근데 도전을 좋아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어만 바꿔서는 안 되고 이거를 문장을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아마 그분은 you enjoy adventures, you like venturing into new fields, you like doing new things,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어만 바꿔가지고 you are a challenging person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버리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영어는 표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 좀 다른 건데요. 이게 영어와 한국어가 표현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게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날이 추웠다가 따뜻해졌잖아요. 그거를 날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되게 이상한 말이 되겠죠. 날이 풀리다 영어로 in 이게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어를 가르치시는 한국인 선생님들 보면은 왜 speak the same language를 번역하거나 그걸 알려줄 때 똑같은 언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직역하시는 거를 목격하는데요. 근데 그 speak the same language는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영어책 speak에 가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어책 speak 한번 펼쳐서 speak the same language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사시면서 영어를 잘 하시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게 영어와 한국어는 표현 방식이 다른 거고 이거를 배우려면은 이게 단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일치해서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게 완전 달라질 거예요. 일단 언어를 배우는 거는 우리 동물도 그렇고 다른 언어도 그렇고 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거는 일단은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흉내내고 이 상황에서는 이 언어로 말하는구나를 직감으로 알게 되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의미를 대충 파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운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한국어는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실 때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한국에 사시면서 영어를 배우신다면은 이거를 소리로서 언어를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20대든 50대든 60대든 우리 한국에 사시면서 영어를 배우신다면은 하루에 1시간에서 한 서너 시간을 영어를 듣는데 한번 할애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몇 달 축적이 되면서 갑자기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영어 수업을 해보면 이게 빠르게 습득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인풋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영어를 맨날 들으십니다. 영어를 매일 들으면서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왜 소리에 익숙해지면은 그 소리를 흉내낼 수 있고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나중에 결국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소리만 들으면 정말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책과 제가 수업을 알려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려드리면은 그걸 이제
들리게 돼요. 제가 이거를 좀 실험해보고자 저도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너무 빨라서 안 들려요 하는 분들을 공감하고자 저도 새로운 언어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게 독일어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만 된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말이 너무 빨라서 뭔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느끼는 감정이 영어를 접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감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빠르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소리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말이 빠르든 느리든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언어라는 것은 이게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사가 아니다. 문법 번역식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인지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리를 매일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게 인풋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말이 영어인지를 아셔야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peak the same language나 challenge의 의미나 이게 영어로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인풋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영한사전도 잘못되었고 한국의 그 한국인 선생님 대부분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저희 오렉스에는 영어 선생님들도 수업을 배우러 오시는데 영어의 초보분들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잘못 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도 놀라세요. 근데 가르치시는 본인도 영어로 말을 못하고 자기가 사실을 모른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배우러 오시잖아요. 그렇게 양심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자 저의 모든 걸 갈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만 계시면서 영어를 잘하시거나 혹시 아니면은 그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미국이나 그런 지역에 계신다면은 영어를 하시려면은 일단 매일같이 영어를 들으셔야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지금부터 배운다고 한다면은 아마 영어를 배우는 것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하루에 1시간에서 4시간을 영어를 이탈리아를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겁니다. 인풋으로요. 왜 우리가 지금 AI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AI는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들이 요즘 쓰는 말인 건지 또 어떤 게 맞는 거고 아닌 건지는 사실 챗GPT가 아직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쓰는 말이 아닌데 알려주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인간보다 잘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판단력이 있어야만 이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의존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연습할 상대는 된다. 야. 자, 그러면 이번 영상으로는 이 정도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또 이거를 매일같이 영어를 들으시면 영어를 곧 잘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하시려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인풋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인풋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식은 영어책으로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책으로만 전달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책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수업을 들으러 오시죠. 원래 언어라는 거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없어질 것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에게 수업을 들으시면 2달에서 3달이면 감이 오실 거고 이제 6달, 1년이 넘어가시면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멤버 공통이에요. 근데 이게 수업이 한 20%라면 나머지 80%는 영어를 항상 들으셔야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영어를 듣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시면 이게 제가 아무리 수업을 오래 하더라도 이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항상 이게 수업 안 하는 시간 동안 영어를 들으신 분들은 혹은 들으신다면은 이게 바로바로 수업할 때도 제가 영어를 많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항상 듣는 게 언어를 습득하는 기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동물도 언어를 쓰는 거 아실까요? 왜 돌고래도 언어로 말하고 원숭이도 언어로 말하고 참새도 언어로 말하고 뭐 비버도 언어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게 무엇인지를 직감으로 아셔야 돼요. 직감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에요. 언어는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겁니다. 근데 글을 쓰는 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글부터 배우고 있고 그 기본인 소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려면 소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우레오 배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No worries.